네, 이항용의 월가이드입니다. 월가의 소식을 가장 신속 정확하게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항용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인사이트 보기 전에 네네.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쉰 게 다행이다라는 평가네요. 그렇죠. 주시장이 어저께 좀 상대적으로 좀 등락이 엇갈렸었는데요. 좀 하루 쉬는 거 정도가 뭐 다행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오늘 시장에 또 바로 반영될 테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떨지는. 그러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인사이트로 집중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과 주식시장 영향. 자, FOMC 결과 기존 5.25에서 5.5%로 6차례 동결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영향. 어제 국내 증시는 미증시 하락을 피해갔습니다만 오늘은 영향이 어떨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준의 이틀 동안의 회의에 따른 그런 결과문이 발표됐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일문일답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에 결론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사붙이기의 멘트 그리고 약간의 뭐 의미 정도의 변화 정도, 단어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의 등락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권을 보이다가요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라가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루 종일 보셨던 분은 출렁거림이 엄청난 하루였다라고 네. 일단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몇 마디만 시장에서 왜 올라갔었고 또 내려갔냐라고 얘기하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극히 일부 사이드에서는 금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한 3주 전에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다음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단적으로 얘기한 거가 뭐 100%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제롬 파월 의장 얘기로는 금리가 올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야, 이제 금리 올라갈 걱정 없다 얘기를 했겠고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가는 말 들어보면 기존의 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는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안도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일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금리 인하는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워낙은 6월부터 한 번 했었고 올해 두세 번 그리고 작년 연말 연초에 6번, 7번까지도 예상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또 정확히 또 이분의 얘기는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쪽을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분이 명확한 아이디어가 자기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분도 모르는데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망감이 다운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던 것을 다시 다 반납하면서 다 제자리로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굳이 따지라면 흔히 얘기해서 대처대제표 축소에 대한 것들을 약간 슬로우 다운하겠다. 이런 정도 약간 호재에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큰 의미는 없는 발언들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물 금리가 한때 또 많이 내려갔다가 4.6 이하가 했다가 또 4.6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등 좀 주가 금리 자체도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어제랑 그제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발언 내기 나올 때마다 의미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 그렇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복사붙이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오늘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유가도 좀 하락했고 다만 금 가격은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프리 군드라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채권왕이고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되겠는데요. 이분도 이제 뭐 금리의 금년에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자신도 지금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안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은요. 지금 금리 인하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도 아니고 11월. 사실 이것도 어저께는 12월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지만 11월인데 이거 11월이나 12월이나 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고요. 하루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 요인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도 쉽지 않고 인하도 쉽지 않고 네. 현재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어저께 이제 4월이 끝났고 5월이 이제 첫날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잠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장 참여하신 분이 미국 시장은 안 하더라도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한 통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 6개월치 주식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샀으면 6월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6개월을 하다 보면 가장 좋았던 것은 11월부터 4월까지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 6.9%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건 1950년 이후 지금 73년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5월에 팔고 10월에 떠나라는 5월부터 10월 달까지가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7%의 플러스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확률은 여전히 상승 확률은 여전히 10번 중에 6번 반, 64.9%는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굳이 말씀드리냐면 5월부터 10월까지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약간 부진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월 한 달만 보겠습니다. 5월 한 달만 보면 평균 수익률이 0.2%고 상승률은 61%이기 때문에 저조한 한 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도 1950년 이후에 73년의 역사가 되겠고요. 다만 최근 10년만 보면 0.7%가였고요. 상승 확률은 90%였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4월까지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에 이번에 4월 달에 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연속해서 5개월 이상 상승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러면 전체 31번이 있었습니다. 그럼 31번 이후에 그러니까 급등한 5개월 연속 6개월 상승한 이후에 한 번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 달은 바로 어떻게 됐냐 보면 오히려 또 1.9%의 상승이고 상승 확률은 거의 77%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시장은 꾸준히 올라가는 거가 기본적인 상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실적이다. 다만 눈높이는 좀 낮추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라는 것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오늘 하루에 미증시의 출렁임이 대단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대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헤드라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환호입니다. 자, 미국의 피크 실적 시즌 종목별 변화가 대단합니다. 먼저 아마존의 실적은 다행히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빅5 중에 빅테크 중에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벳과 아마존이었습니다. 알파벳은 바로 사상치였고 갔다가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도 역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83센트가 예상됐는데 98센트로요.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고 매출도 급증했고 AWS도 17%로 3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 있겠는데요. 아마존 주주분이라면 깜짝 놀랄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마존 주주분들이 걱정할 일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결국 마진이라는 얘기인데요. 아마존이라는 건 AWS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쇼핑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하는 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최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진율 자체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아마존 전체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란 것은 아마존 역사상 처음이 되겠습니다. 기존 최고가 2021년 8.2%가 최고였는데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비용 절감이라든가요. 그리고 AWS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 고속 성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는 아시다시피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을 다 하고 많은 사람이 보면 그냥 돈을 버는 건데요. 디지털 광고 이번에 매출이 24%가 늘어났으면서 118억이 이뤘겠고요. 전 AWS의 영업이익은 무려 37.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AWS는 이제 연율로 보면 1,000억 달러 매출 시대에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AWS를 갖고 있는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애저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갖고 있는 알파벳이요. 이 세 개의 그 비즈니스가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이들 세 종목 갖고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걱정하실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아마존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택.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배당주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있나도 궁금하지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배당주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월가의 IB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안정성이 높은 그런 주식을 가살한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종목 선택 기준이 오히려 중요한데요. 러셀 1000이니까 1000등부터 2000등 정도 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이 상위 20에서 40%입니다. 왜 상위 20%를 안 뽑았냐면 배당률이 너무 높은 종목을 찾다 보면 배당을 컷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게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 상위 두 번째 분위에 갑니다. 20에서 40% 높이는 가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것들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서던 커퍼 코퍼레이션이요. 이거는 소재 회사가 되겠고요. 퓈렛 패커드 그리고 캠프벨숲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시티그룹 그리고 APA 커퍼레이션 등이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도 이어가겠습니다. 밸류의 부담입니다. 바로 팔란티어 얘기인데요. 물론 성장은 좋지만 밸류 부담이 굉장히 과도하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팔란티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의견은 워낙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몬에 대해서 지금 투자 기회는 매도해서 또 중립으로 올려놨습니다. 인공지능 일인의 상승 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변동성은 좀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좋은 의미에서는 AI 추세로부터 대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건 아마 팔란티어 주주분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또한 지정학적 위협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팔란티어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아무리 좋아하고 회사 좋다고 그러고 S&P 500 편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얘기고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 갖고 가는 건 맞지만 너무 한쪽에 무리해서 무리한 어떤 비중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최소한의 비중을 갖고 여러분들 관심주로 좀 놓아두신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황영의 월가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